자신의 직감을 잘 활용할 줄 알면 성공을 이루기 훨씬 더 쉽다고 합니다. 이러한 직감은 무한한 지성과 연결되어 있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직감력을 깨울 수 있을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옹 힐의 책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1권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직감은 당신의 무한한 지성과 자유자재로 교신합니다. 성공을 바란다면 이 직감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하죠. 직감은 잠재의식의 일부이며 창조적 상상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 이것은 아이디어, 명안, 착상 등을 포착하는 수신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 철학에 따른 다른 법칙을 마스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직감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감과 유사한 체험을 한 적도 없거니와 밑바탕이 될 만한 지식도 없기 때문이죠. 직감은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마음의 진동을 명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실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공 철학을 충분히 익힌 사람은 직감의 실제를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기 어려울 겁니다. 당신은 이 직감의 묘한 힘을 통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직감을 익혀서 활용하면 그 묘한 힘이 당신을 신성한 땅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저는 기적을 믿지도 않으며 두둔하지도 않습니다. 대자연은 자신이 창조한 법칙에서 절대로 이탈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자연의 법칙 중에는 때때로 기적이라고 볼 만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경험 중에서는 직감의 경우가 그러하였죠. 저는 신 혹은 영적인 존재의 힘이 모든 물체의 원자에까지 골고루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작용을 관장한다고 믿습니다. 이 무한한 지성이 도토리 열매를 아름드리 상수리나무로 키우고 물을 높은 곳에서 낮은 지대로 흐르게 하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게 하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게 하는 등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유지한다고 믿습니다. 이 무한한 지성이 성공 철학의 법칙 중에서 소망을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은 직접 실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이죠. 제가 영웅을 숭배하던 시절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우상으로 정하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흉내내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영웅 흉내내기의 습관이 남아있죠. 되도록 위대한 인물을 본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며 자기 암시를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번은 원고를 쓰는데 문득 흉내내기 습관이 떠올랐죠. 그 순간 가장 감동적인 생애를 보냈다고 생각되는 9명을 골라 그 사람들을 흉내냄으로써 성격을 바꿔보려는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9명은 시인이며 사상가인 에머슨과 원예가인 버뱅크, 그리고 영웅인 나폴레옹, 철학가 페인, 쥐나론자 다윈, 정치가 링컨, 철강왕 카네기, 자동차왕 포드, 그리고 발명가 에디슨이었습니다. 저는 1년 넘게 밤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멘토들과 상상으로 회의를 열었죠. 우선 잠들기 직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그들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위대한 인물들과 한자리에 앉아 있을 뿐 아니라 제 자신이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상상 속 회의를 연 것은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멘토들의 개성을 합성하여 제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지와 미신 가운데서 자라온 결점을 언젠가는 극복하겠다고 젊은 시절부터 벼르고 있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것 중 하나는 사고방식이고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된 소망이 허리를 펴고 일어날 때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 잠자던 사고방식도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켭니다. 저는 자기 암시만이 실제로 성격을 구축하던 요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이처럼 심리과학의 원리를 이해한 것이 성격을 개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상상의 회의장에서 각 멘토를 지명해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흡수하였습니다. 발언은 항상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진행되었죠. 에머슨, 당신의 인생을 훌륭한 시의 세계로 이끈 대자연에 대해서 들려주시겠습니까? 대자연의 신비를 어떻게 속속들이 알았는지, 어떻게 그 속으로 녹아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뭐라도 좋으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을 저희 잠재의식에 심어주세요. 나폴레옹,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고 그들을 결연히 일으켜 용감히 싸우게 하는 믿지 못할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저도 당신을 본받아 그런 능력을 익히고 싶습니다.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눈앞의 적을 격파한 그 참을성 있는 신념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습니다. 페인, 저는 당신을 유명한 학자로 성장시킨 사상의 자유로움과 용기 그리고 사람들을 믿고 따르게 하는 그 명쾌함을 익히고 싶습니다. 링컨, 예리한 정의감, 끈질긴 인내력, 유머와 센스, 남을 이해하는 힘, 관용의 마음 등 당신의 성격을 본받고 싶습니다. 카네기,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는 데 사용한 그 성공 철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포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은 빈곤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을 거뜬히 정리하여 조직화하고 단순화시킨 인내력, 결단력, 자신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에디슨, 자연계의 비밀을 수없이 해결한 당신에게 신념의 힘과 몇 번이나 실패해도 마침내 성공으로 전환해내는 도전 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밤마다 회의를 연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멘토들의 회의는 어디까지나 상상이며 그들과의 대화 또한 단순히 제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빛나는 모험의 길로 유인하여 진실로 위대한 것이란 무엇인가를 재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창조적인 사업에 용기를 주었으며 저에게 이 진실을 발표하는 대담함을 주었다는 사실도 말해두고 싶습니다. 당신의 잠자고 있는 직감을 깨우세요. 우리의 뇌세포에는 직감이나 번뜩임의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직감의 장치가 어디에 있는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그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오감 이외의 기관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히 수신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직감을 통한 정보는 인간의 정신이 필요 이상의 흥분 상태에 있을 때 수신할 수 있습니다. 직감을 불러 깨우는 긴장 상태란 감정을 흥분시켜 심장의 고동이 빨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킬 뻔했을 때 직감의 도움을 받아 한순간의 차이로 사고를 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직감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말하려는 고백의 서론이었죠. 실제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멘토들과 회의를 계속하는 동안 저희 정신은 직감의 번뜩임으로 민감하게 다양한 정보나 시사를 수신하였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멘토들의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힘의 도움으로 위험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 속 회의를 열었던 애초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암시의 법칙을 통해 잠재의식을 자극함으로써 특별한 성격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저희 어려운 문제만이 아니라 의뢰하는 사람들의 고민거리까지 짊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멘토들과 교신하고 있죠. 그들에게 완전히 의지할 생각은 없으나 그들이 해결해 주는 것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